이번 시간부터 기사책 문제풀이 진행을 할 거고요. 기사책에서는 바로 그 밑에 보면 문제 밑에 해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책 보고 한번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 문제 푸실 적에 어차피 같은 내용 그대로 일단 옮겨 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 어차피 다 똑같아요. 똑같고 밑에 해설 부분만 빠졌으니까 그냥 문제 풀면서 밑에 해설이 있으면은 솔직히 가다가 해설 보고 답을 찍게 되니까 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으니까. 책은 지금 257페이지부터 진행할 거예요. 그 앞쪽은 저거 굳이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인 거라서 지금 다 뺐고요. 257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계산 문제도 다 뺐어요. 대부분 계산 문제는 다 뺐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그 기능사에서도 충분히 언급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거랑, 이제 굳이 계산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거다라는 것들, 이런 거는 조금씩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론만 했잖아요. 지겨우셨을 거예요. 계속 듣기만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같이 푸셔야 돼요. 같이 풀고 혹시라도 틀린 답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틀린 답을 하셔도 왜 그렇게 틀린 답을 했는지, 아니면 왜 그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정확히 좀 알려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왜 잘못된, 게 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그 다음에 문제 풀 적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어떤 유형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가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책 보면은 그냥 단답형으로 요거는 요거다, 요거는 요거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문제 풀다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얘 같기도 하고 얘 같은데, 뭐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다, 뭐 그렇게 뭐 비슷한 답 같다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조건이 되면 요것도 답이 틀린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생각보다 그 기간은 생각보다 좀 많긴 해요. 기간은 생각보다 많긴 한데, 근데 요 책에 골든벨 전 책은 좀 괜찮다고 보는데, 그 밑에 해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 적에 진짜 내 실력대로 푼 게 100% 내 실력대로 풀었다고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습복습 같은 거 할 적에는 하시는 것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그 밑에 해설도 어쨌든 나왔으니까 해설 보면서 같이 하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책은 257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기존에 뭐 해도 이게 짤막한 거는 뭐 한 교시에 한 30문제 내외 정도가 풀려지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양은 좀 가면서 좀 조절을 하고요. 우선 257페이지에 1번 이행적 사이클 기관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회전력이 균일, 구조가 간단, 배기량이 같을 경우 사행정 사이클 기관보다 출력이 크다. 각 행정이 확실히 구분되어 효율이 좋다. 답은? 네? 4번이요? 4번 맞나요? 그럼 회전력이 균일한가요? 구조가 간단한가요? 그렇죠. 구조는 간단하죠. 배기량이 같을 경우 사행정 기관보다 출력이 크다. 맞나요? 약 몇 배 정도 크죠? 네? 2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2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배기량이 같을 경우 사행정 사이클 기간보다 2배의 출력, 그러니까 출력이 2배 크다. 맞나요? 그러면요? 출력이 높은 건 맞아요. 왜냐면은 사행정은 말 그대로 720도를 돌아야지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행정은 360도 돌아야지 나오죠. 이론적으로는 얘가 2바퀴 돌면은 출력도 2배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근데 구조가 간단하죠. 이행정 같은 경우 구조가 간단하죠. 열 손실이 많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대략 1.6배 정도 많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좀, 만약에 4번 같은 경우 문제를 좀 바꾼다 그러면은 4번 같은 경우 각 행정이 확실히 구분되어 효율이 좋다가 아니라 각 행정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 놔두고요. 여기다가는 2배 크다 라고 하면은 답은 3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면 여기서 각 행정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효율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하면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틀린 답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배기량이 같을 경우에는 대략 한 1.6배 정도 높은 거고요. 그 밑에는 보니까 다 계산식이더라고요. 계산식인데 기사에서나 나올 법한 다들 계산식이라서 쭉 넘어가서 아마 요거 14번. 요거는 저희 그 실린더 내경이 95mm인 2사이클 6실린더 기관의 SAE 마력은 얼마인가요? 라고 돼 있죠. SAE 마력. 또 다른 걸로 뭐가 있죠? 공칙 마력, 과세 마력이라고 하죠. 요거는 기억나시나요? 미리 단위하고 인치 단위하고 계산식이 조금 다르죠. 기억나시는 뭐 숫자 있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보다 식 푸는 것보다요. 요거 식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SAE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SAE 마력이 아니라 이제 뭐 공칙 마력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과세 마력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꼭 외워두시는 게 맞아요. 요거는 공식을 유도하거나 뭘 나오는 것보다 이거에 대한 식을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린더 내경이 미리냐, 그 다음에 인치냐, 요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요 계산식이 달라지는 거죠. 아니면은 문제 자체를 그럴 수가 있겠죠. 뭐 기관의 SA 마력을, 그러니까 인치에 관련된 SA 마력은 마력의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또는 뭐 SA 마력을 인치와 미리에 대해 올바른 공식은 두 개 다 써놔버리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짤막하고요. 외우기도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SA 마력은 공칙 마력, 과세 마력이라고도 합니다. 인치하고 미리 단위로 두 개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축 마력이 75, 지시 마력이 95, 엔진의 기계 효율은 얼마인가요? 기계 효율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75 곱하기 60이요) 기계 효율은 70마력 곱하기 0이요. 이것도 혹시라도 그러니까 누군가 지시를 내리죠. 그 누군가 일을 하죠. 지시 마력, 축 마력. 누가 지시를 내리죠? 지시 마력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축에 대해서 마력이 나오죠. 그렇죠? 요것도 엄연히 따지면요, 들어간 것분에 나간 걸로 가도 상관없어요. IHP분의 BHP, 이건 BPS로 되어 있습니다. IPS분의 BPS 곱하기 100. 효율 나오면요, 일단은 들어간 것분에 나간 거, 뭐 기업이 나와도 들어간 것분에 나간 거, 그렇죠? 내가 공식을 난 모르겠어, 난 진짜 너무 모르겠어 라고 했을 경우에요, 그냥 들어간 것분에 나간 걸로 해서 계산 대충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 70-80%는 맞을 거예요. 70-80%는 아마 대부분 요 공식을 다 나오고, 여기서 벗어나진 않아요. 유도를 해서 뭔가를 만들진 않아요. 유도해서 뭔가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것분에 나간 거로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사행정 사이클. 이것도 뭐예요? 사행정 사이클 22번입니다. 사행정 사이클 4실린더 엔진의 실린더 지름이 70이고 피스톤 행정이 90mm이다. 또한 이 엔진의 흡입 공기량이
5cc라면은 이 엔진의 최적 효율은 얼마인가요? 라고 돼 있죠. 최적 효율은 얼마인가요? 아, 요걸 넣은 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총 배기량이 계속 나왔어요. 그쵸? 요거는 총 배기량에서 한 칸 더 간 것 뿐이에요. 총 배기량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 배기량은 어떻게 구하죠? 네. 아, 그냥 산수로 해도 돼요. 뭐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지름, 길이 하면 되죠. 네. 저희 보통 이제 4파이 D 자승이라고 하는데 0.785 D 자승 곱하기 L 하면 최적이 원통의 최적이 나오죠. 맞나요? 이거 안 되면 그냥 반지름 곱하기 3.14 해도 돼요. 우선 여기 하고, 근데 요게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그쵸. 곱하기 실린더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의 총 배기량이 나오겠죠. 근데 그럼 왜 실린더까지 곱해줘야 되나요? 네? 총 배기량? 제가 그냥 이거 총 배기량이라고 하긴 했었는데 왜 그러면 총 배기량으로까지 구해야 되는 거죠? 실제 흡입하는 공기량이라고 했죠. 실제 흡입하는 공기량. 한 사이클은 흡입압축 폭발 배기가 다 된 거고요. 요게 4실린더이기 때문에 4개가 다 한 번씩을 흡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를 해서 실린더의 총 최적을 다 구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린더 수까지 들어간 거고요. 요거를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힘드네요. 어쨌든 요 공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게 내가 만약 여기 이렇게 흡입되는 양이 100%다. 이론적 효율은 100%다. 근데 들어온 게 90%밖에 안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공기량을 위쪽에 포진시켜야 될까요? 밑에 포진시켜야 될까요? 네? 밑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 힌트 줬잖아요. 내가 이론은 100인데 실제는 90%가 들어왔다. 즉 90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론분의 실제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런 거를 이렇게 여기 공식을 달달달달 외워봐야 어차피 요거 한 번씩 꼬아서 내면요. 이거 가다가 내가 외웠던 공식에서 안 나요. 이 공식을 무조건 변환시켜야 돼요. 저희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 다니면서 역학도 해보고 수학, 산수 다 해보셨잖아요. 공식 외운 거대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나요? 공식을 무조건 변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얘 같으면 효율을 또 얘기한 거죠. 이론이 100인데 실제 90이 들어왔어. 그럼 90%니까. 일단 그거 한번 생각하면은 100분의 90은 곱하기 100 하면은 90%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이론은 얘인 거죠. 그렇죠? 행정체적 부분 다 나왔으니까 이론 요거예요. 그럼 실제 들어간 거는 1025cc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을 나는 너무 암기가 좋아 라고 한다면은 외우셔도 좋아요. 외우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그 긴장되는 속에서 수능 보실 적에 긴장 나는 절대 안 했다. 있으신가요? 솔직히 대학을 포기하고 수능을 봐도 긴장되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생각이 날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을 계속 저희는 찾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굳이 힘들게는 뭐 공식을 내가 알아야겠다라는 게 아니죠. 지금 저랑 아마 기사 문제 쪽에서는요,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것들. 저희 초, 중, 고등학교 때 초중학교 때 배운 걸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 정도만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냥 공식은 한 번 쭉 훑어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23번. 이행정기관이 작동에서 소기효율을 크게 영향에 미치지 않는 것은 대기압력, 소기압력, 실린더 행정하고 내경비, 기관의 회전속도. 몇 번 갔습니까? 그 밑에 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어차피 책 봐봐야 그 해설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해설 있나요? 해설도 없어요. 해설도 없어요. 몇 번 갔나요? 그냥 여러분 생각만 얘기하세요. 몇 번 같으신가요? 대기, 소기, 실린더 내정하고 행정 내경비, 기관 회전 속도. 뭐죠? 안 되면 4개 중에 찍어요. 25%의 확률인데. 네? 2번 소기 압력, 소기 효율.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기 효율은 뭐죠? 소기라는 게 뭐죠? 배기. 저희 이행정 사이클 좀 간단하게 그리면은 그냥 이렇게만 그릴까요? 피스턴이 폭발이 일어났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피스톤이 요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놔야겠네요. 피스톤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은 폭발된 가스가 밀고 나가겠죠. 배기 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소기 구멍이죠. 보통은 실린더에서 이게 실린더 내로 들어오는 이 구멍을 흡기라고 하는데요. 이행정에서는 크랭크 축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을 흡기 구멍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소기 구멍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소기 구멍은 여기 밑에 폭발돼서 피스톤이 내려와서 여기 앞에 여기 크랭크실 안에 피스톤이 압축을 하면은 이쪽에 압축이 된 게 또 들어가겠죠. 실린더 내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관련 없는 게 뭐죠? 그쵸, 1번 대기 압력이죠. 대기 쪽하고 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대기 압력하고는. 그러니까 소기 압력, 즉 여기서 밀고 가는 압력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 소기의 효율이 분명히 커지겠죠. 소기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는 압력이 너무 낮아. 역화가 나. 왜냐, 폭발 압력이 나온 거니까요. 역화가 거꾸로 나와. 그럼 소기율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미는 힘도 있어야 되겠죠. 행정하고 내경비, 요거는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행정이 너무 작아요. 작으면은 배기가 열리고 나서 바로 소기가 열리겠죠. 너무 높은 압력이겠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면은 빠지고 나서 열 수도 있겠죠. 개념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내경이 넓어요. 내경이 좁은 녀석하고 내경이 넓어요. 좀 극대화하게 했는데 만약 여기에 디플렉터라는 걸 하나 달아줘요. 좁은 거는 가다가 어떻게 뭐 서로 와르르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좁은 방에서 여럿이 뒹굴 거냐, 넓은 방에서 여유롭게 여럿이 뒹굴 거냐예요. 기관의 회전 속도 영향이 있겠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일 영향이 없는 게 대기 압력. 그러니까 혹시 지금은 풀었으니까 알겠는데 소기 효율이다. 소기를 내가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요, 그리세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이런 압력이겠지. 대기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네라는 거를 유추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대기 압력이고요. 그다음에 압축비가 5인 오토사이클 기관에서 압축비를 9.5로,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풀 건 아니고요. 오토사이클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토사이클 효율. 네, 오토사이클 효율 어떻게 되죠? 네? 위에서 받을 때 뭐 있나요? 없을 건데요.
이거 혹시 1 마이너스 압축 B분의 1 카파 마이너스 1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 문제. 이게 원래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요 풀어야 되는데요 못 풀어요. 계산기가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너네 한번 골탕 먹으라고 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요거 이제 디젤이죠. 디젤 같은 경우는 단절비라는 게 나오죠. 디젤비는 단절비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아마 사바테 사이클 하면은 체절비가 나올 거예요. 그 디젤 사이클은 처음엔 똑같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지 정상적으로 갈까요? 설마 다 안 해오셨나요? 그쵸, 뭐 이제 뭐 외우셔도 되겠죠. 이제부터 외우시면 되죠. 그쵸? 여기서 사바테까지 넘어갔습니다. 사바테는 뭐가 더 추가되는 거죠? 체절비. 체절비를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어차피 이거랑 거의 같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공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외우셔도 되는데 거꾸로 빼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디젤에서 하나씩 추가하는 거 있고. 어차피 얘는 다 똑같아요. 사바테는 똑같고요. 여기서 체절비가 나오면서 단절비가 나오면서 가로 열고가 나왔죠. 어차피 여기서도 체절비 가로 열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더한 다음에 카파의 체절비를 더 더해주고요. 어차피 여기는 똑같이 씁니다. 좀 얘네들만 요거를 쓸까요? 이거 어차피 저기에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책에도? 그러니까 요 공식을 통째로 외우시는 것도 좋긴 한데요. 안 되면은 끼워 맞춤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꼭 공식은 제가 봤을 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네들 골탕 먹어라 라고 해서 줘버린 다음에 뭐 요런 데를 뭐 숫자를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헷갈리게 요 기호 형식은 아마 바꿀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면은 기호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서.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계산 안 하잖아요. 계산 안 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27번. 다음 선도는 자동차용 엔진의 성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성능 곡선 A, B, C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 곡선인가? 뭐 같아 보이나요? 이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이런 곡선?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겠죠. 여러 번 봤겠죠. 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그 자동차 살적의 성능 곡선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없나요? 네. 이게 똑같아요. 보통은 마력을 얘기해 주죠. 이거 지금 이 차는 마력입니다. 몇 마력? 마력을 보통 얘기해 주죠. 이 차는 지금 말 몇 마리가 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 얘기해 주죠. 토크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연비가 또 어떻게 됩니다 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를 사러 갔을 적에 또는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마력, 토크, 연비라고 나와요. 여기서는 연료 소비율이 되고요. 얘는 이제 축 토크가 되는 거고 축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동차를 배웠어. 원래 의미는 조금 다르긴 하죠. 달랐는데 저희는 자동차를 배웠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넘어가도 상관없죠.
그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세요. 연료 소비율. 왜 C라고 생각하시죠? 처음에 그쵸? 연료를 많이 써야 돼. 네. 그다음에 그 일정을 해서 연료 소비가 낮아지고 그쵸? 다시 이제 속도 보니까 높아지니까. 그쵸? C가 어쨌든 연료 소비율. 여기는 뭐죠? F 있고요. F 있고요. 그럼 어차피 이거 두 개만 찾으면 되네요. 그러면 어느 게 토크일까요? 토크는 어떻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차에서 토크는 어떻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없다가 확 증가? 거의 일정? 그렇죠. 거의 일정. 그럼 B가 토크가 되는 거죠. B가 축 토크, T가 되는 거고요. F는 마력이 되는 거죠. 마력, 축 출력이 되는 거죠. 이쪽이 P가 T, 여기는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이런 표시나 이런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사람이 참 뭐라 해야 될까? 좀 보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이게 크게 보면 얘네를 바꿀 수는 없긴 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돼요. 처음에 산 거 연료 소비율, 가운데 정도 왔을 적에가 연료 소비율 좋은 거. 그렇게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축 토크, 그냥 말 그대로 토크 같은 경우는 늘 일정한 게 좋은 거죠. 근데 축 토크가 이렇게 나왔는데 0rpm부터 시작하면요. 0rpm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나오긴 해요. 토크가 요즘엔 일정하게. 예전에 이제 축 토크 하면은 요거 좀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으셨으면은 과거 2000년도 초반에는 축 토크도 이게 얘처럼 나와요. 가다가 처음에 이렇게 가다 쭉 꺾여요. 한 점밖에 없었어요. 보통 요 구간이 400rpm 미만으로밖에 안 잡혔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다니까, 기술이 워낙 좋아지니까 1600. 조금 그 타겟층을 바꾼다면 한 1800. 그럼 보통 한 1600에서부터요. 한 4000까지 일정한 토크를 가요. 아예. 요즘에는 차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연료에 혼합된 탄화수소 분자 구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틀린 것은 파라핀, 올리브계, 나프텐겐, 방향족. 네? 방향족? 몇 번 같으신가요? 요거는 안 나왔거나 아니면 나왔어도 간단하게 한 번만 풀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파라핀계, 올리브계가 아니라요. 올리핀계입니다. 올리핀계. 해서 지금 답은 2번. 올리핀계고요. 파라핀계가 지금 파라핀계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죠? CN, HEN 플러스 E가 되는 거고요. 이게 개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요. 파라핀계 쪽만 알고 계시면 되긴 하거든요. 분자 구조식은.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 보면은 올레핀겐 해서는 CN, HEN. 뭐 이건 꼭 굳이 아실 필요는 없긴 한 거니까 나프탄계는 CN, HEN 어차피 같고요. 그다음에 방향족은 CN, HEN-U. 우리는 화학과가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에요. 분자 구조식도 저희는 되게 간단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래 생겼는데 뭐 얘네들 보니까 뭐 가다가 끝 부분에 이거 선정 같은 거 보면 요런 기호 많이 보죠. 그런 거 못 보나? 약 같은 거 안 사시나?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붙나? 이런 분자식이 있대요. 구조 형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머리 아파요. 그냥 파라핀계, 올리핀계, 나프탄계, 방향족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동차 연료의 가솔린의 구성 성분이 아닌 것은 뭐죠? 이런 거 나오면 참 헷갈릴 거예요. 뭐 같나요? 제가 그때 N값 알고 있으면은 가끔 이게 도움 된다고 했었죠. 기체가 N값이 얼마까지죠? 그러면
액체가 N값이 얼마부터죠? 16은 디젤. 디젤 끝까지가 16인 거죠. 아니면은 모르겠으면은 가솔린의 구성 성분이잖아요. 저희가 보통 연료를 하게 되면은 가등경중비 해서 뭐 LPG부터 나와서 가솔린, 경유, 등유 요 순서대로 가잖아요. 요 값이 결정되는 게 N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N값이 6, 7, 8이 모여 있어요. 3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N값이 3인 애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4인에, 5인에, 6인에, 7인에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는 뭔가를 나눴어요. 6, 7, 8 나눴어요. 그거 찍는다고 해도 동떨어져 있는 애죠. 동떨어져 있는 애가 맞는 거죠. 참고로 N이 3이면 부탄가스입니다. 프로판. N이 3이면 프로판. 4면은 부탄. 프로판은 참 좋아요. 프로판은 글자도 3개고 N도 3이고 겨울철에 30% 넣고, 그죠? 글자 수대로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저희는 분자식 굳이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신경들을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기본적인 N값 정도는 해서 이제 기체가 5까지고요. N이 5까지. N값이 5까지가 기체가 되고요. 6부터는 액체로 바뀝니다. 해서 보통 16까지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때 그 안에 가솔린하고 등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파라핀계의 연료 일반 화학식은 이건 계속 했었던 거죠. 몇 번이죠? 그쵸, 4번이고요. 공기과익률이란 이론공연비, 실제공연비, 이론공연비분의 실제공연, 연료 소비량분의 공기흡입량. 몇 번이죠? 공기과익률 람다라고 하죠. 네? 이런 문제에서 지금 헤매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딱 나오잖아요. 공기과익률이란 몇 번? 5초 이내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3번. 이론 공연비분의 실제 공연비. 이론 공연비 14.7대 1이에요. 14.7대 1이에요. 뒤에가, 위에가, 공연비가 들어왔네? 얘가 그러면 14.7대 1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그러면 람다 1이 나오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론 공연비가 10이다. 근데 얘가 실제로 들어왔는데 11이 들어왔어요. 너무 많은 양이 들어와 버렸어. 그렇게 되면 람다 값이 1 이상인 거죠. 희박으로 가는 거고 1 이하는 농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람다 값 1 기준으로 1 이상이 희박이냐 밑에가 희박이냐 막 고민되면요. 공기과익률이 이론 공연비분의 실제 공연비니까 이론을 내가 10인데 얘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한 20 정도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람다 값이 2가 되니까 람다 값이 1보다 크면은 희박이네 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면 좋겠죠. 공기과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연소에 필요한 이론적 공기량에 대한 공급된 공기량이 비를 말한다. 기관에 흡입된 공기 중량을 알면 연료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 공기과익률이 1에 가까울수록 출력은 감소하며 흰 연기가 배출. 자동차가 기관에서 전부화일 때 1.2에서 1.4 정도 된다. 몇 번이죠? 답은? 네? 그죠. 3번. 공기과익률 1에 가까울수록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틀린 게 뭐죠? 네? 감소할 수도 있죠. 감소할 수도 있죠. 왜 14.7대 1을 왜 맞히죠? 그렇죠. 흰 연기죠. 14.7대 1을 맞추는 건요. 공연비예요. 그러니까 배출가스를 최소한으로 맞추기 위해서 14.7대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 맞춘 거예요. 1에 가까울수록
완전 연소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흰 연기가 아니라 그죠, 투명한 거죠. 흰 연기는 뭐죠? 수증기? 아, 겨울철은 수증기죠. 흰 연기는 오일 탔을 적에 흰 연기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기 과익률이,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공기 과익률이 뭐냐라는 개념을 당신네들은 알고 있습니까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33번. 공기 과익률은 얼마죠? 아, 이건 바로 이거 딱 보면 몇 번이요? 몇 번이죠? 그죠? 3번. 공기 과익률은 1을 기준으로 갑니다. 여기 공기 과익률 뭐 람다 값이 나오게 되면요. 람다 값은 다 1로 기준으로 가요. 산소 센서 쪽에서도 1로 가고요. 앞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론 공연비 쪽에서는 전부 다 1을 기준으로 갑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